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동성애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예고했듯이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해요. 두 번째는 동성애가 뭔지, 동성애의 정의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알아들은 10개의 레퍼런스에 보면 그 중에서 한 3, 4권의 책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하우스나 존 스토트나 또 조 달라스 같은 분은 동성애를 이렇게 3가지 단계별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현상을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는 동성과의 성관계를 직접 가진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의 단계로 나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은 성적 끌림은 주관적인 생각이기에 어느 정도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좀 더 분명한 동성애자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일시적으로 동성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3번은 정체성을 동성애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한 동성애자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성애의 정의를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이해할 때 이제 이성애와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와 이성애 말에도 양성애자도 있어요. 보통 LGBT라고 하는데 L은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 G는 게이, 남성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자와 여자와도 관계를 맺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성전환자, 그래서 LGB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남자들은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고요. 동성애자들은 구강성교와 성기구를 사용해요. 실제로 여러분 동성애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형태로 동성애자들의 숫자를 예측해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설문조사 방법이죠. 여러 가지 설비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의 동성애자 비율은 한국에서 2014년 기준으로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정확히 2014년 기준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26,000명, 여성 동성애자는 한 8,000명, 0.13% 밖에 되지는 않아요. 서구 사회에 비교했을 때는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는 한국 에이즈 연맹이 있거든요. 여기서 추산하는 전국 동성애자의 숫자를 한 11만 명으로 추산해요. 그 중에서도 아까 1, 2, 3단계 중에서도 3단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동성애자들과 어떤 동거를 한다든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의 0.07%. 이거는 2016년 기준이니까 현재로 보면은 이보다는 많이 늘어났겠죠. 하지만 그래도 전체 한국 숫자에서는 한국은 아직은 동성애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동성애자를 정의할 때 3단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에 대한 끌림 현상,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끌림 현상을 얘기하고 2단계는 동성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근데 이것도 호기심이 할 수 있거든요. 특히 10대, 20대 때 그래요. 3단계를 대부분 학자들은 동성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동성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결혼처럼 이 3단계에 있는 사람을 동성애 정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동성애자의 숫자는 달라질 수는 있어요. 동성애를 이해할 때는 이성애와 비교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은 실제로 남자들은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여자들은 구강성교와 성기구를 이용하고 또 LGBT는 이런 정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동성애자의 비율이 아직은 많지 않고 2014년, 2016년 기준을 보면 전부 1% 미만이다 라고 동성애자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